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3,187불 떨어졌죠. 어제 제가 저항을 뚫은 상태에서 그 위에서 안착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착하지 못하고 결국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달러는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반대로 미국 증시와 금 등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 두 번째 락다운에 들어갔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었다라는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으며 제가 봤을 때 미국 증시 하락 요인은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증시를 마약 중독자에 비유를 하곤 하는데요. 이 마약 중독자들이 찾는 마약이 여기서는 경기 부양책이다 혹은 연준의 달러 생산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꼬꾸라졌었던 달러 강하게 반등하면서 하락 추세를 깨고 고개를 빼꼼 내민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분간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자산들에 대한 하방 압력은 가중되게 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대선까지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경기 부양책은 통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하락하게 될 수도 있겠는데 춤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투자 조언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테더에서 1억 5천만 달러가 신규로 발행이 됐습니다. 이걸로 비트코인 펌핑 좀 시켜주면 좋겠고 그 다음엔 국내 뉴스 몇 가지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A씨는 2014년도부터 빗썸을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빗썸이 어느샌가부터 출금을 정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의 돈 5억 7천만원 정도를 빼지 못하게 강제로 막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법정까지 문제를 들고 가게 됐고 법원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 거래소에 돈을 몰빵해가지고 집중시켜 놓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었던 그런 사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사기 그룹이 또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피해 금액은 177억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중국 모 그룹에서 판매하는 암호화폐를 구매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였다고 하네요. 내년부터는 암호화폐도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세금을 내는 만큼 투자자를 보호해주고 제도적인 장치들을 좀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신한은행이 LG, CNS와 손을 잡고 만약에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하게 된다면은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예비 실험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의 발행 및 유통, 충전 및 결제, 환전 및 정산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여러가지 연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엔 업홀드와 함께 손을 잡고 암호화폐 관련된 대출 및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던 크레드가 이번에 내부에 자금 손실을 입힌 사기 행각이 발견이 돼가지고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음 주 내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크레드 같은 경우는 저도 이자를 주는 플랫폼 중에 하나로서 전에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디파이처럼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이자를 제공받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가 봅니다. 자, 부디 사용자들은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보고요. 그 다음엔 바이낸스에서 crypto.com에서 제공을 하는 코인 중에 하나였었던 MCO를 상장 폐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MCO 코인은 조만간에 CRO로 교체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참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페인 사이트가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해커가 모네로를 이 대가로 요구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모네로를 이렇게 요구를 한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되게 된다면 모네로는 뒤졌네요. 자, 그 다음엔 비트코인 소식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올해 비트코인 투자 수익률은 S&P 500의 16배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은 디커플링 아닌가? 사람들이 금을 던지고 비트를 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목받는 것이 바로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입니다. 기업 재무의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죠. 비트코인 48,000여 개를 들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3년간 회사에서 벌어들인 돈보다 비트코인 상승으로 인해 얻은 이득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번에 비트코인 매수를 통해서 얻은 이득은 1억 달러.
하나로 무려 1132억 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를 시각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들이 3년 동안 쎄 빠지게 일한 것보다 비트코인 투자로 얻은 돈이 이 정도로 더 크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도 비교를 해봤을 때 비트코인을 얻은 수익이 훨씬 더 크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되면은 마이크로스트래tegy 이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뭐 거의 로또네요, 로또.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스트래tegy 같은 경우는 물론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은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거 우리도 좀 비트코인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다가오는 2021년이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스트래tegy 측은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일 계획이다 라고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이크로스트래tegy의 CEO가 이 사람이거든요. 마이클 세일러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비트코인 숫자가 17,732개라고 합니다. 혼자서 고래예요. 딱 봐도 이제 술고래 같은 그런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비트코인도 고래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혼자서 어느 정도 수량을 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보는데, 왜냐면 해커라든지 나쁜 놈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마이클 셀러 엄청난 부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조금씩 사보는 그런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의 숫자는 3100만 명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숫자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팔에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 쉬어가는 잠깐 상식 시간. 윌리 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이 2100만 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잃어버린 물량 때문에 1700만 개가 될 것이다. 이 숫자를 토대로 계산을 해본다면 전세계 모든 인구가 비트코인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0.002비트 밖에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혼자서 막 10,000개, 20,000개씩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나중에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0.002비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토시로 나눠가지고 이 사토시 단위로 말하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스트래tegy 이상으로 비트코인을 사재끼는 곳이 있죠. 그레이스케일인데요. 그레이스케일이 매수를 한 이런 비트코인을 또 매수를 하는 곳이 있으니 바로 블록파이라고 합니다. 블록파이 역시 암호화폐 담보대출 및 이자를 주는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죠. 블록파이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24,235개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네요. 이는 총 GBTC의 5%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그레이스케일 1GBTC 같은 경우는 0.0001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ETF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생태계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비트코인 ETF보다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연동이 되는 GBTC가 훨씬 더 낫지 않나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벡트 같은 경우도 처음에 개장될 때 정말 많은 환영을 받았었던 이유가 실제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진행했었던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ETF가 나오는 것도 좋지만은 GBTC가 더욱더 인기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지고 미래 전망이 밝아 보이자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채굴장들을 설립하느라 바쁜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시베리아에 대규모 비트코인 채굴센터를 설립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27일 허가가 난 이 채굴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포함해서 최첨단 과학기술의 산실이 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또한 이 암호화폐 채굴을 통해 가지고 현지에 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비트코인 채굴장 하나 안 짓나요? 힘들 것 같죠? 한국은 안 그래도 전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채굴장을 운영하기에는 정말 힘든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맥스카이저 같은 경우는 물량 고갈 때문에 비트코인이 28,0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 비트코인 최근 하락 때문에 약간 그 기세가 꺾이는 것은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우려도 존재합니다. 크립토 퀀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다시 위험구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 말인 즉슨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에 대한 근거로 지금 비트코인 거래소로 들어오는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소로 들어오는 물량이 좀 줄어든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것을 제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반면에 비트코인이 13,8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던 유명 분석가 인컴 샬스 같은 경우는 최근 상황에 대해서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자산은 없으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쭉 올라가기만 한다면 비트코인 롱에 건 사람들이 과도하게 몰릴 수 있고 그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 측에서도 이런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은 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느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만에 피터 브렌트가 트윗을 남기면서 이야기하기를 이거 잘하면은 10월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비트코인이 몇백 달러만 좀 올라가게 된다면은 비트코인 역사상 최고가의 월봉 마감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한때 18,000불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봉 마감은 그렇게 높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 월봉 마감 최고치를 갱신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 같은 경우는 지금 탐욕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동안에 오르는 거에 비하면 얼마 안 떨어졌죠. 물론 앞으로 며칠 동안 비트코인 큰 변동성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변동성조차도 저희들이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신 분들은 안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최근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상승을 지켜온 비트코인, 미국 대선을 비롯한 여러가지 혼란한 상황들이 마무리가 되게 되고 나면은 더욱더 크게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토마토밭에도 따뜻한 햇빛 뿌리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